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바람이 산들산들하고 불고 좋네요. 성공으로 가는 길, 모리야 히로시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00명을 자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한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다. 자금이란 제자가 동문의 선배인 자공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시더라도 정치 상담에 관여하시는데 스승님께서 그 나라에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스승님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자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의 경우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부드럽고도 신중한 인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스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움직이신다. 공자의 성격의 특성을 하나 더 든다면 참을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공자 자신의 말을 인용하기로 하자. 어느 날 공자는 제자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단 등용되면 전력을 다해 일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조용히 관망한다. 이런 경지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너뿐일 것이다.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참는다.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이러한 참을성도 역경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공자의 위대한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생의 마지막까지 관철하려고 예선돼 있다. 공자는 물질적 공궁에 강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며 참을성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무수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리라. 그렇다면 공자는 어째서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자기 형성기의 공자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사기 및 거박의 자료에 의하면 공자의 부친인 숙량헐은 무인이었으며 모칠은 안징제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공자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부친이 일찍 죽고 공자는 모친의 손에 양육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자의 이런 출생담은 후세에 꾸며진 이야기라고 보는 학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건문학자인 시라카와 씨는 갖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자는 고아였다.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는 필시 무녀였을 것이다. 공자전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어버이의 이름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자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 자랐으며 경제적으로도 거의 혜택을 입지 못했다는 점이다. 요즘 세태를 감안하여 말하자면 비행을 저지를 수 있을 조건을 두루 갖춘 환경 속에서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공자의 모친이 어떤 교육 방법을 택했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다. 이장지의 다음과 같은 묘사가 사실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의 낯빛을 읽어 인정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소심하고도 신중한 성격을 길렀다. 또 매우 민감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여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렀다. 그 어떤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고 운명을 달게 견디면서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는 공자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공자는 17세에 어머니를 잃고 19세에 결혼했으며 2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생활을 위한 괴로운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 당시의 어려움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논어에 전해진다. 어느 날 대제가 자공에게 물었다. 당신의 스승은 서성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약삭빠르십니다. 물론 우리 스승은 하늘이 내린 성인이십니다. 단 스승님께서 그러신 것은 성인이신 것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제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무척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찮은 일까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약삭빠르다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일설에 의하면 공자는 20대에 2번 하찮은 일에 종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젊었을 때의 그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것이다. 공자는 인생의 풍상에 단련된 참으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선 말할 수 없는 실로 음미할 만한 말이 논어에 몇 개 실려 있었다. 가난하지만 비뚤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이면서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쉽다. 손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이 3가지 있다. 성급함, 감추는 것, 맹목이 바로 그것이다.
성급이란 묻지도 않은데 대답하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란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맹목이란 상대방의 표정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활의 쓴맛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몹시 시달리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공자의 위대한 점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생의 마지막까지 관철하려고 애쓰는 데 있다. 나는 16살 때부터 학문으로서 몸을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학문이라고 해서 스승님을 두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독학이었다. 제자인 자공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셨다. 어떤 특정인을 스승으로 두신 적이 없다. 공자의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참으로 진지했는데 그 점에 대해 공자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 내게 선천적으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사람들의 업적을 사모하여 그것을 늘 연구할 뿐이다. 그는 꾸준히 노력하고 홀로 수행함으로써 점차 지식과 지혜를 높여 쌓아갔던 것이다. 그야말로 완성인 셈이다. 공자가 세간에서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40세가 지나서였는데 그가 40살에 미혹되는 바가 없었다고 한 것은 40세가 되어 비로소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또 나이 40이 되었어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간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 40세나 50세가 되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 보통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공자 자신이 40세쯤 되어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0대라고 하면 요즘에는 겨우 인생의 중반에 접어든 때이지만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인생의 종반기, 요즘의 한갑쯤 되는 해당하는 시기였다. 요컨대 공자는 빈곤한 환경에서 몸을 일으켜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회에 진출한 인물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인물, 역경을 이겨내는 인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공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혜경 강사님은 책을 통해서 훌륭한 강사님이 되셨다고 그러시거든요. 물론 책을 통하고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많은 배움을 가지셔서 훌륭한 강사님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책을 가까이 해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